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 체 하는 웃곤입니다. 8월 25일 드디어 8월 25일입니다 4시 57분 됐네요. 그 유명한 8월 25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뭐 이재명이 미국에 가긴 갈까, 뭐 우여곡절 끝에 뭐 미국에서 거절한다, 혹은 또 저는 이재명 본인이 요런저런 핑계를 대고 안 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가긴 갔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저는 뭐 유튜브로만 확인하니까 이제 유튜브에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영상들이. 이재명이 뭐 도착을 했는데 역시나 뭐 아니나 다를까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때와는 너무나 다르죠.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뭐 역대 대통령들이 미국에서 어떤 이제 대접을 받고 뭐 미국을 방문했을 때 어떤 뭐 이제 그 환영식 같은 거 뭐 그런 거 이제 뭐 그런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잘 몰랐습니다. 별로 관심도 없었고요. 그냥 그러려니 했죠. 근데 이제 알게 되는 게, 점점 알게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어마어마한 환대를 받은 거죠. 국빈 대우 받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위상과 걸맞는 대우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대우를 받은 데는 제가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제가 지금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히 우리나라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선출된 완벽한 정당성을 갖춘 대통령이었죠. 사실은 뭐 거기에다가 더해서 제가 보기에는 부정선거를 뚫고 당선된 대통령이다 보니 뭐 그거는 뭐 이제 반영이 안 됐겠지만 어찌됐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무튼 이제 완벽하게 정당하게 이제 선출된 대통령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나라 위상이 그만큼 올라갔고, 이제는 뭐 미국에서 그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나라가 아니죠. 여러 가지 면에서 군사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그런 이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그 우리나라가 미국과 동맹국이라는 이유. 같은 급이더라도 동맹국은 좀 이제 대우를 달리 해줄 수 있는 거니까.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지만, 그건 이제 어떤 언론에서도 얘기하지 않는, 유튜버들도 얘기하지 않는, 짚어내지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때 바이든이 정당성이 없었어요. 그때는 바이든이 대통령이었으니까. 물론 트럼프였어도 그렇게 했겠지만은 어찌됐건 바이든으로서는 자기가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정당성 있는 대통령을 맞이할 때 자기는 밑으로 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세상사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어차피 인간들 사는 세상은 다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자기가 정당성이 없으니까 스스로 밑으로 길 수밖에 없으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 뭐 어마어마하죠. 자기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대통령 된 사람이고, 물론 미국보다는 약간 소국이지만 그런 측면이 작용을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개인적으로는 뭐 이제 이거는 여러 사람들이 인정하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 갖는 어떤 그런 인간적인 매력, 그런 것들이 작용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뭐 정말 최고의 환대를 받았고, 국빈 대우를 받았죠. 거기에 비해서 지금 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하늘이 하는 일이라는 게, 이재명 당선자가 한 번쯤은 대통령을 해봤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의 정치가 정말 근본부터 체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당선자가 만약에 대통령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갔으면, 그 이재명 당선자한테 속아가지고, 민주당한테 속아가지고 그 이재명 당선자를 열렬히 지지하던 그 많은 국민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늘 그런 불만을 갖게 됐을 거라는 겁니다. 아유, 이재명 같이 훌륭한 사람이 한번 대통령을 했어야 되는데 억울하게 못했다. 이제 이런 정서가 밑으로 깔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정서 중에 꽤 많은 숫자의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될 테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완벽한 체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다. 결국은 골문 부분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셈이다. 해결되지 않은 채로. 그런 측면이 작용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역시 하늘이 하는 일은 이재명 당선자가 이렇게 막상 대통령이 돼 보니 어떻게 하더라, 어떻게 다르더라, 윤석열 대통령과는 어떻게 다르더라라는 게 지금 물론 MBC나 뭐 JTBC나 저 언론들이 주요 언론들이 완전히 쉴드 쳐주고 있지만 뭐 진짜 말도 안 되게 막 미화해서 방송하고 진짜 보시면 압니다. 한번 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MBC에서 방송하는 거 사실과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것도 블레어 하우스도 그 저기 뭐야 또 거짓말하죠. 공사 중이라 그렇게 됐다. 야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공사 중이라 그 숙소에 머물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건 완전 거짓말이죠. 그런 거고요. 거짓말까지 막 섞는다는 얘기입니다. 거짓말을 안 섞어도 어마어마하게 의도적으로 다른 해석이 가능하게끔 방송을 내보낼 수 있는데 거기에 거짓말까지 섞으면 정말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진짜 그거에 온통 우리 국민들이 완전 속아 있어가지고 지금 부정선거까지 가능하게 된 상황이고요. 제가 보기에. 근데 부정선거가 가능하게 된데다가 그러니까 가능하게 됐다는 거는 부정선거를 해도 지금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계속 넘어가고 있잖아요. 부정선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넘어가. 어떻게?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음모론자다.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MBC나 이런 기존 메이저 언론들이 그런 식으로 거짓말까지 섞어가면서 쉴드를 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다.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재명 당선자가 결국은 갔는데 블레어 하우스에 머물지도 못하고 인근에 호텔을 잡았는데 그것도 또 그러면 이재명 당선자는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이제 1, 2 호텔을 잡았다 이거죠. 1, 2 호텔을 잡아놓으니까 그것도 또 욕을 먹어요. 아니 국민 세금으로 왜 1, 2 호텔을 잡느냐. 그러면 만약에 저 허름한 숙소를 잡았으면 그거 쪽팔리게 또 왜 그래. 그러니까 이재명 당선자는 아마 지금쯤 느끼고 있을 거예요. 대통령 신분은요, 신분으로서는 뭘 이렇게 해도 비난을 받고, 이렇게 해도 비난을 받아요. 어떻게 해도 비난을 받아요. 그걸 이제 본인이 느낄 겁니다. 그게 대통령 자리라는 겁니다. 이재명 당선자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맨 비난하기 바빴죠. 비난하는 건 정말 세계 1등이었어요. 이재명 당선자가. 대통령은 뭐 어때야 된다. 뭐 이래야 된다. 대통령도 법적으로 뭐 재판을 받아야 된다. 소추는 되더라도 뭐 조사는 받아야 된다. 뭐 수사는 받아야 된다. 정말 대통령 비난하는 데선 세계 최고였죠. 이재명 당선자의 능력이. 제가 보기엔 그래요.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 능력이. 근데 막상 자기가 대통령이 돼 보니 역대 대통령 중에 정말 이재명만큼 못하는 대통령은 없는 거죠, 지금. 그렇잖아요. 뭐 미국에 초대됐는데 뭐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블레어 하우스에 머물지도 못하고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자기 숙소 정해야 되는데 그것도 1, 2 호텔을 정해가지고 그것도 욕먹고 있죠. 그렇다고 3, 2 호텔을 정했으면 또 그것도 욕먹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을 이재명 당선자는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또 이재명 당선자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그런 걸 겪고 있는 거죠. 이재명이 했더니 완전 속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안 됐었으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이 머리 좋은 웃군은 늘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머리 좋은 웃군이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어떻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판결에서, 탄핵 기각이 돼가지고 대통령으로 복귀했었다라고 칩시다. 그럼 이재명은 계속 살아있어요. 이재명 지지자들은. 그러고서 대통령이 못 되고서 감옥에 갔다 쳐도 이재명의 지지자들은 늘 그 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을 겁니다. 억울하게 대통령을 못했다. 정말 능력 있는 대통령을 했으면 정말 잘할 사람이었는데 억울하게 대통령을 못하고 조작 수사에 의해서 감방에 가 있다. 이 정서가 계속 남아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참 묘한 차이가 생기는 거죠. 시뮬레이션이 돌아가 보면. 그런데 어떻게 하늘이 하는 일이 저도 그걸 바라지 않았는데도 정말 윤석열 대통령 인용이 나왔을 때 정말 진짜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지나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역시 하늘이 하는 일은 또 그런 측면을 갖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당선자 본인이 당선자가 돼 보니 본인 스스로도
야, 이게 대통령 자리는 이거는 정말 이렇게도 욕먹고 저렇게도 욕먹네 이런 걸 느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야, 저거에 완전히 가짜였구나.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거짓말에 속는다는 게 자기가 잘한다고 거짓말을 해요. 자기가 능력이 있다라고. 제가 언젠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능력이 있다라고 거짓말하는 능력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게 이재명이에요. 제가 보기에. 세계 1위입니다. 예, 자기가 정말 거짓말로 능력 있다라고 표현하는 그 거짓말을 하는 능력이 세계 1위예요. 예, 그 능력이 1위예요. 정말. 능력이 없는데 능력 있는 척하는 능력이 1위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게 지금 이제 아무리 MBC고 뭐 주요 언론이 쉴드를 쳐주려고 해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짓말도 한두 번이죠. 이게 계속 반복되면 결국은 MBC가 깨지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놈이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옛날에 그 우화 중에 그 늑대와 양치기 소년이 세 번째 거짓말 했더니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도 안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예. 결국은 현실에도 그런 효과가 작용을 하겠죠. MBC가 계속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이 계속 반복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쉴드의 내구성이 자꾸 깎인다라고 비유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MBC가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면 결국 언젠가는 MBC 자체가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겠죠. 그럼 이제 MBC 자체가 깨지는 겁니다, 그게. 예, 그런 상황이 오면 저는 이제 주요 언론들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주요 언론들, MBC를 비롯한 JTBC, 유튜브에서는 김어준이, 그 다음에 힘은 별로 없지만 조중동, 이런 데에서 하는, 언론 보도들이 얼마만큼, 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는 순간, 국민들 한 80% 이상만 그걸 인식하게 되면, 이제 이 상황은 완전히 정리된다고 저는 봅니다. 부정선거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봅니다. 예, 언론이 쉴드 쳐주지 않는데 부정선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예, 무조건 하면 잡혀가는데 어떻게 있습니까? 그게 예, 그리고 쉴드 쳐주지 않았으면은 부정선거가 당연히 있을 수가 없고 잡혀가야 되니까 쉴드 쳐주지 않는데 부정선거 조사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쉴드를 안 쳐줬으면요, 저 주요 언론들이 쉴드를 안 쳐줬으면 선관위는 당연히 조사 받았어야 돼요. 그런 조직은 없어요. 오죽하면 대통령이 계엄군까지 거기다 투입을 했겠어요. 아니 계엄군이 간 데가 해필 선관위라는 게 그거 정말 이상한 거 아닙니까? 계엄군이 간 데가 왜 선관위여야 돼요? 도대체가 그것도 몇 명 안 되는 계엄군이. 예.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 보겠죠. 처음에는 속아 있으니까 이제 그 언론들의 속아 있으니까 민주당 그쪽에 속아 있으니까 이제 그걸 판단할 능력이 없었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진실은 드러나는 거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진실이 유리해집니다. 거짓은 자꾸 힘을 잃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진실의 편이에요. 시간이 흐르는데 거짓이 유리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정의가 이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정의가 늘 이기게 돼 있구나. 결론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정의가 이기게 돼 있구나. 저는 이제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됐다라고 이제 지금 벌써 몇 개월째 말씀드리고 있고요. 아무튼 또 얘기가 부르셨지만 이재명 당선자가 결국은 가긴 갔습니다. 저는 그것조차도 의심스러웠어요. 이 쫄보가 또 쫄아가지고 가긴 갈까? 거기 가면 보나마나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이제는 자기는 알 거예요. 거기 가서 진짜 좋은 상황은 있을 수 없구나. 그걸 이제 알고 간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용기는 좀 평가를 해주고 싶어요. 저는 쫄아서 못 갈 줄 알았어요. 결국은 가긴 갑니다. 그러면 그건 내 인정한다. 처음으로 이재명 당선자한테 처음으로 인정하는 면이 생긴 거예요. 저는 쫄아서 못 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과연 갈까 했는데 갔습니다. 어찌됐건 그 수모를 당하면서도 좀 더 지켜봐야겠고요. 어찌됐건 이재명 당선자가 지금 받고 있는 그 수모 정말 한편으로 인정하게 돼요. 그런 수모를 겪을 걸 알면서도 갔긴 갔네. 그냥 인정할 만하다. 이제 그런 느낌이고요. 그게 물론 어떤 목적인지는 몰라도.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나라 이제 보수 우파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재명 당선자가 그러면 왜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저기 어디 남아공 대통령이나 받던 그런 대우를 왜 우리 대통령이 받아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유를 좀 잘못 짚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도 이제 영상을 보는데 나경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대우를 받는 이유가 중국하고 양다리를 걸쳐서 자꾸 중국 편을 들려고 친중 정책을 하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응징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해석을 내놓는데, 예, 글쎄요. 뭐 물론 이제 다른 생각이 있었는데 뭐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물론 이제 부정선거를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유가 아닙니다. 친중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해주고 있다. 예, 그거는 뭐 이유가 된다 그러면 저기 뭐 순위가 굉장히 밀리는 뭐 아주 그 잡다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렇게 되는 왜 그런 대우를 하느냐? 트럼프가. 그건 뭐 저는 거의 확신하죠. 그는 트럼프는 본인이 부정선거에 의해서 4년을 대통령직을 가짜 대통령 바이든한테 내주고서 지금 나라가 그냥 완전히 망가졌던 거를 다시 자기가 지금 복귀해가지고 8개월 동안 정신없이 수습하느라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결국은 바이든이 쌓아놓은 똥이거든요. 그거 치우느라고 정신 없었습니다. 트럼프가. 그 가짜 대통령이 쌓아놓은 똥 치우느라고. 예. 그래, 이제 지금 거의 똥 치워가고 있어요. 러시아 전쟁, 이제 그 처음에 뭐 이란이고 뭐 그거 똥 치우느라고 그거 전부 바이든이 싸놓은 똥이거든요. 가짜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 요번에 이제 뭐, 이제 확인된 소식은 아니지만 유튜브에서 이제 처음 듣게 된 얘기가 FBI가 서울 본부를 만들겠다 뭐 이런 이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부정선거 관련돼서 A웹, 우리나라의 뭐 A웹, 이런 데를 조사하기 위한 이제 그런 포석이다 뭐 이런 이제 뉴스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 확인된 바는 아니니까 아무튼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는 저는 확신하고 있죠. 예. 트럼프는 부정선거에 의해서 바이든한테 대통령직을 내놨던 사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재명 당선자가 부정선거로 된 가짜 대통령이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고요. 그 가짜 대통령에 대한 대우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고 남의 나라 일이니까 뭐 너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니까 너 가짜 대통령 내가 체포할 거야. 그럴 수는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현실이라는 거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지금 방법이 이거죠. 예, 최대한 모욕을 주는 겁니다. 최대한 모욕을 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뭐 이건 뭐 정상회담이 아니다 이런 느낌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 보니까 그 사람도 무슨 진짜 말단 무슨 이상한 사람을 일부러 내보낸 거예요. 그게 그 사람더러 대통령 네가 이재명이 상대해라 이렇게. 그게 당연히 다 언론을 탈 수밖에 없다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트럼프는 모를 수도 없는 거고요. 국제 정상끼리 만나는데 특히 우리나라 지금 국제적인 우리나라의 위상이 상당히 선진국인데 우리나라를 그렇게 홀대하는 거가 세계 각국의 언론, 지금 우리나라 문화가 뭐 세계를 휩쓸고 진짜 뭐 커대현, 그 뭐죠? 그 뭐 요즘에 뭐 진짜 난리난 뭐 그런 뭐 그 뭐죠? 캐대현, 그런 거, 그런 어떤 문화적인 어떤 엄청난 수준에 있는 나라가 온 지구인들, 온 지구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그 나라에서 만든 그 문화들, 이런 지금 위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대통령이 왔는데 그러면 온 나라의 그 언론들이 다 관심을 가질 텐데 그게 안 나가겠어요? 그럼 미국에 갔는데 말단 직원이 나와서 대통령 취급도 안 하고 뭐 의전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의전 행사 뭐 이런 거 다 없고 그냥 완전히 그냥 무슨 잡상인 취급해갖고 블레어하우스 거기 뭐 숙소 없고 네가 알아서 자고 가든지 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게 세계 각 언론에 안 나오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핫한 나라입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지금 그 뭐랄까요 어그로를 가장 많이 끄는 국가가 우리나라예요. 지금 세계에서 지금 현재는
그렇잖아요. 문화 자체가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뭐 BTS도 그렇고 뭐 문화적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 가는데 그게 얼마나 세계적으로 관심이겠습니까? 모든 언론들이 그걸 다 보도를 할 텐데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 트럼프가 일부러. 근데 그렇게 만든 이유가 나경원 의원은 글쎄요. 알고는 있겠죠. 설마. 이유를. 근데 그 진짜 이유를 말할 수 없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그 헛다리 짚는 겁니다. 물론 그런 거는 저기 저 세 번째, 네 번째 저 끝에 이유, 작은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죠. 중국 친중하기 때문에 그런다. 친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우한다고요? 그건 택도 없는 소리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당선자를 너는 부정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가짜 대통령, 너는 사기꾼, 그걸로 대우하는 겁니다. 그거는 너무나 확실히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그게 거의 그 이유의 대부분이에요. 사실 뭐 그거를 빼고 나면 그게 없었으면 트럼프가 이재명 당선자를 저렇게 대우할 수가 없습니다. 동맹국의 대통령을. 트럼프 마음에 안 들더라도 만약에 친중 정권이더라도 정당하게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라면 저렇게 대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분노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동맹을 깨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겠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미국이더라도 트럼프더라도 우리나라를 이렇게 대우하느냐,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그게 친중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친중 정권이기 때문이 아니라, 가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가짜 대통령이기 때문에 너는 대통령이 아니잖아. 야, 니네 나라 대통령을 내가 어떻게 그렇게 대우하니? 넌 대통령이 아니니까. 이 메시지를 세계에 계속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되겠죠. 자, 지금 모든 세계의 언론들은 이제 그렇게 메시지가 전달받겠죠. 메시지를 전달받겠죠. 이재명은 한국의 대통령이 아니야. 부정선거에 의해서 쟤는 잡놈이야. 그냥 사기꾼이야. 이렇게 그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만 잘 전달이 안 되죠. 왜? MBC 같은 데서 그거 보도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주요 언론들이.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럼 그걸 모를까요? 알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 그렇게 보도하고 우리나라만 자꾸 딴 보도를 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꾸 알게 되죠. 우리나라 언론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씩 둘씩 자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MBC에서 그 쉴드를, 그 거짓말 보도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트럼프는 그걸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이고,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우리나라 애국 보수 우파는 저쪽의 심장부, 그러니까 저쪽에서 아킬레스건, 좌파 쪽의 심장부 아킬레스건이 저기를 공격해야 우리가 효과적인 급소, 거기가 어디냐? 그게 방송국이라는 거예요. MBC 방송국 조중동이니 뭐니 김어준이니 뭐랄까 이 거짓 언론들 여기만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으면 이 게임은 그냥 자동으로 끝납니다. 뭐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기게 돼 있어요. 왜냐면 다 사실이니까. 부정선거 일어난 거 사실인데 지금 전부 조사를 못하게 하니까 지금 안 드러나는 거지. 사실인데 조사를 해보면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 조사를 못하게 하는 힘이 방송의 힘이거든요. 야, 그거 방송에서 너무 제가 늘 말씀드렸던 너무 그럴듯한 내용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고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음모론자들이야. 정신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정확하게 지금 우리나라의 그 급소가 되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방송이거든요. 그게 그 방송을 정확하게 공격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는. 지금 이렇게 하는, 이게 되게 묘한 관계인데 트럼프가 왜 이재명 당선자를 불러놓고서 저렇게 계속 망신주기를 할까? 그럼 망신주기가 무슨 효과가 있나? 있죠. 우리나라 언론이 계속 타격을 받게 돼 있어요. 저렇게 망신주기로 계속 말도 안 되는 대우를 해줬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그거 방송하지 않을 거라는 거 트럼프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게 반복됐을 때, G7에서도 그렇고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MBC나 뭐 이런 주요 언론에서는 그걸 계속 거짓말로 쉴드 쳐주고 있는데 그게 계속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 트럼프는 잘 안다는 겁니다.
그 방패가 깨진다는 거를 안다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번 저렇게 보여주면 진실은 전 세계에서 다 보도하고 있는데 MBC만 계속 그 짓으로 보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 주요 언론들만 거짓 보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거짓 보도를 한번 할 때마다 그 방패의 내구성은 팍팍 깎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진실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거짓 방송을 했을 때 내구성이 뭐 몇 프로가 깎일 것인지 지금 이렇게 전 세계가 전부 방송하고 있는 내용을 MBC만 혼자서 우리나라 주요 언론들만 혼자서 거짓으로 방송했을 때 그 내구성은 엄청나게 많이 깎인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트럼프는 알고 있죠. 네, 왜냐하면 트럼프는 세계에서 머리가 두 번째 좋은 사람이거든요. 네, 제가 첫 번째고요. 여러분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